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멀티미터를 이용한 트러블 슈팅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러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검출부의 이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출력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도면을 보고 잠시 동안 이 회로의 의미를 각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 기입된 기호들과 목적을 정확히 인지해야 올바른 점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로를 좀 더 자세히 해석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도면을 같이 보도록 하죠. 도면을 보면 맨 윗부분, 이 부분이 지금 출력부가 되겠죠. 아웃풋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아웃풋 카드나 아웃풋 모듈, 그죠? 인아웃 포트의 그 출력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가운데가 비어있는 원이 있죠. 자, 이런 기호들도 사소히 남기지 말고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선이 연결될 수 있는 단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멀티미터의 탐침봉, 그러니까 리드를 갖다가 접촉할 수 있는, 탐침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호들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웃풋 카드의 어떤 포트에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연결된 전선은 0.5 스퀘어의 지금 청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라벨은 YV140번이라는 라벨이 어딘가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호는 전 시간에도 해서 잘 아시겠지만 리미트 스위치죠. 이러한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NO 타입이죠.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리미트 스위치가 눌리지 않았을 때는 접점이 열려있는 NO 타입의 NO 접점이 연결되어 있는 리미트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S110에 XT1번이라고 되어 있고 또 비어있는 원이 있죠. 이거 뭐 단자대죠. 단자대입니다. 지금 S110번이라는 단자함에, 이걸 뭐 정션 박스라고 하죠. 분전함 박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S110 분전함에 XT1번 단자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게 지금 XT1번 단자대죠. 사실 여기 번호가 좀, 원래는 여기 번호가 좀 있어야 돼요. 단자대 0번, 1번, 2번, 3번 몇 번에 물려 있는지 번호가 보통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S110 단자함에 정션 박스에 XT1번 단자대에 몇 번째 단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X, XS12, SP1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호를 보면 이쪽이 암놈이고 이쪽이 순놈이죠. 그 다음에 쭉 케이블이 연결돼서 암놈, 순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지금 정션 박스에 단자함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된 그 정션 박스인 걸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즉, 정션 박스에 안에 이제 단자대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면, 그죠? 여기 커넥터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암놈, 반대쪽 케이블 쪽은 순놈 해갖고 쭉 연결이 돼서 지금 다른 단자함으로 또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S110번 단자함에서 XT1번 단자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런 커넥터에 이렇게 커넥터식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쭉 타고 가서 어디로 가느냐,
또 커넥터가 있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S200이라는 그 분전암으로, 그러니까 정션 박스로 또 커넥터 타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도 XT 1번 단자대에 또 연결이 돼서 그 후에 다시 나와서 YV140번이라는 지금 밸브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회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쭉 와서 단자함에서 쭉 와서 이런 식으로 밸브에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지금 커넥터죠. 커넥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즉 아웃풋 카드에서 전압이 출력돼서 리미트 스위치에 뭐 인터널 역할을 하는 거겠죠. 어떤 밸브를 갖다가 개폐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조건이죠. 리미트 스위치가 눌렸을 때만 이 밸브 YV140번 밸브는 동작한다. 이런 식의 그 의미를 갖는 회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회로가 갖는 전체적인 의미를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유압 밸브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유압 밸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 부분과 지금 솔레노이드 부분에는 수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는 이런 식으로 안핀 커넥터가 있겠죠. 안핀 커넥터가 수핀 커넥터 연결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밸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면만 보고도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밸브를 표현하는 기호들을, 이 안에 있는 기호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기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램프입니다. 커넥터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램프죠. 그리고 램프를 점등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하죠. LED 램프를 점등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바리스터가 달려있죠. 바리스터는 회로에 과전압이 걸리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커넥터에 바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핀이 있죠. 이거 안핀입니다. 안핀이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커넥터에 안핀이 3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밸브에는 지금 수핀이 지금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 보면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에 이런 식으로 핀이 지금 돌출된 형상을 하고 있는 밸브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가 지금 도시가 되어 있죠. 솔레노이드 부분이고, 자, 우측을 보면 우측에 그 위아래 기호가 서로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바리스터만 빼고 보면 거의 흡사하죠. 이 바리스터는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리스터를 떼고 보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윗부분은 릴레이 코일을 의미하고 아랫부분, 이 부분이 솔레노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끔 혼동할 수 있으므로 차이를 분명하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 회로의 출력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시나리오가 아웃풋 시그널 출력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동작이 정상이고, 램프가 오프라고 했네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산업장비가 있어요. 유저가 막 돌리다가 갑자기 산업장비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타임아웃 형태의 에러가 발생했다고 치죠. 그러면 검출부에서 에러가 발생이 된 거죠. 에러가 발생이 된 게 아니라 발생이 돼서 이제 검출이 된 거죠. 그 인풋부에서, 입력부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러의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일단 관련 밸브 시그널을 갖다가 찾게 됐고, 관련 밸브 시그널을 컨트롤러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1로 설정이 됐다는 거죠. 컨트롤러에서 보니까 여기가 1로 설정이 됐어요. 1로 설정이 됐다는 건 로직적으로 출력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압이 출력됐다는 게 아니죠. 아웃풋 카드에서 아웃풋 모듈에서 포트가 열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을 했다는 건 육안으로 또 관련 회로를 보니까 관련 리미트 스위치를 보니까 눌렸다는 거죠. 동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밸브의 램프는 지금 오프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관련 밸브나 리미트 스위치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좀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이 시스템을 갖다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전기 회로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이 소스만으로는 상당히 문제 풀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더군다나 인풋 시그널이 어떻게 들어가고 인풋 시그널에서 어떻게 에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검출이 되려면 출력부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죠. 예. 움직이려면 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흘러서 뭔가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움직인다는 이런 어떤 그 회로가 이런 그 시그널의 그 흐름이 머릿속에 없다면 사실 이런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려놓기 힘들겠죠. 이런 식의 그 시그널의 흐름도가 머릿속에 없다면 사실 그 점검 포인트를 최초의 점검 포인트를 잡기가 그리고 점검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그 이런 시그널의 흐름은 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좀 보시죠. 자, 일단 검출이 됐고, 자, 도면을 갖다가 펼쳐서 관련 그 페이지를 열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런 도면이 나왔어요. 자, 이런 도면이 나왔어요. 자, 일단 밸브의 램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점검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을 멀티미터의 그 멀티미터를 직류 전압 모드로 설정을 한 다음에 지금 오이에 검은색 프로브를 대고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밸브가 연결이 된 커넥터는 밸브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게 뭐 어디 측정을 해볼 수가 없어요. 다행히 근처 S200 그 분전함의 XT1번 단자대에 전선이 물려 있죠. 그 부분을 갖다가 테스터기로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있겠죠. 자, 그래서 전압을 측정해 봤더니 지금 0V가 나오더라. 지금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포인트는 S110 분전함의 XT1번 단자대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어디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죠? 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커넥터를 빼면 이제 디스커넥팅이니까 전압이 안 가겠죠. 시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최초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 기소에서 이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전압을 측정했더니 안 나오네요. 또 0V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전압이 없는 상태입니다. 좀 지우고 그 다음 포인트를 재보죠. 자, 여기까지 전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야, 그러면 실제로 카드에서부터 전압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왜? 지금 여기서는 아웃풋 시그널이 출력이 된다는 건 모니터에서
컨트롤러에서 출력되는 그 로직 시그널을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웃풋 시그널의 아웃풋 모듈에서 내부 접점이 지금 닫혀 있느냐, 그죠?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를 본 건데 지금 1로 지금 닫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러면 전압이 물리적으로 출력이 됐느냐, 포트가 살아서 24V로 출력이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전압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전압을 측정해서 24V로 나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안 나왔죠. 이 부분에서 안 나오고 이 부분에서 안 나왔죠. 이 부분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 중간에 지금 리미트 스위치가 문제죠. 예. 정리를 해보자면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자면 아웃풋 카드에서 출력이 지금 확인이 됐고 쭉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전압이 들어갔고 실제로 육안으로 리미트 스위치가 눌린 걸 확인했는데 이 접점이 아마 닫혔겠죠. 기구적이니까 닫혔는데 접점이 타버려 갖고 실제로 전압이 못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윗부분에는 24V가 측정이 돼도 이 아랫부분에서는 지금 S110 분전함의 XT1번 단자대에서 전압이 검출이 안 된 상황이죠. 이렇게 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내부의 접점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돌기가 눌린 건 육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문제가 되겠죠. 접점이.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좀 지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좀 보죠. 자, 쭉 쟀는데 자, 아웃풋 카드에서 출력부에서 24V가 검출이 됐고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가 눌렸고 그래서 24V가 출력이 됐어요. 그런데 S200 그 분전함에서 XT1번에서 전압이 검출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의 문제죠. 지금 요 사이의 문제예요. 요 사이. 그렇죠. 이 사이에는 지금 커넥터들밖에 없죠. 전선과 커넥터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좀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이 회로를 보면 지금 빨간색 테스터기 리드를 갖다가 지금 뭐 옮겨다니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게 테스터기 멀티미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 리드가 끼껏 해봤자 1m 안팎인데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분전함의 이 단자대에 보시면 단자대에 보면 단자대가 이렇게 있죠. 분전함이 있고 단자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24M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M, 뭐 5E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5E가 있잖아요. 이 5E는 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자함에서 어떤 뭐 5E가 뭐 다른 포트에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까만색 프로브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프로브를 연결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그 5E를 찾아서 서로 측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전기도면을 갖다가 보시면 24V 파워 서플라이를 보시면 5E랑 접지랑 연결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여기서 이 뭐 캐비넷 안에서 어떤 카드에서 전압을 측정을 할 때 물론 그 근처에 오일을 갖다가 오일 단자를 찾아서 검정색 프로브를 연결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캐비넷 바닥이나 캐비넷의 그 배면 그러니까 그 베이스면에다가
페인팅이 안 된 그런 베이스면에다가 그 까만색 프로브를 연결을 접촉을 시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까만색 프로브를 갖다가 항상 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고 뭐 줄을 갖다가 길게 연결을 해서 뭐 이렇게 측정할 필요는 없어요. 전선을 연결해서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좀 확인을 해 보고요. 자, 결국 이 단자에서부터 이 단자까지 전압이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중간에 뭔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커넥터가 있죠. 여기도 커넥터가 있고, 커넥터 접촉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중간에 선이 끊겼을지도 모르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선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죠. 단선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단선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전류 레인지를, 멀티미터 전류 레인지를 도통 테스트 모드로, 지금 여기 부저가 있죠. 여기 도통 테스트 모드입니다. 도통 테스트 모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자에서 선을 갖다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 분리를 해야 되느냐? 도통 테스트 할 때는 물론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멀티미터의 자체적인 전압을 갖다가 사용해서 도통인지 아닌지 아니면 저항값이 얼마인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멀티미터의 배터리에서 전압을 갖다가 내보내서 이렇게 흘리죠. 흘려서 전압이 생겼다는 건 이제 전류의 흐름이 있다는, 전류의 흐름이 생성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수되는 전류의 양을 갖다가 체크해서 이게 도통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몇 ohm인지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연결된 상태에서, 그리고 전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 멀티미터에서 기준 전압을 흘려서 회수되는 전압으로 이게 도통인지 아닌지 몇 ohm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압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죠? 기준 전압이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을 갖다가 혹은 도통 테스트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라인을 분리를 해줍니다. 단자대에서 선을 갖다가 이렇게 라인을 분리를 해주고, 반드시 멀티미터에 있는 배터리 전압이 그 회로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케이블이 만약에 길다,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한 1m 뭐 이런 식이면 테스터기 리드가, 멀티미터 리드가 양쪽 합해서 2m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다고 봐도, 자, 이 부분이 길이가 상당히 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도통 테스트를 하죠? 사실 약간의 트릭을 쓰면 트릭을 갖다가 좀 쓰면, 트릭이 아니죠. 약간 좀 머리를 굴리면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단자대에서 이쪽 단자대와 이쪽 단자대가 약 5m에서 15m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일단 선을 갖다가 분리를 해 놓은 상태예요. 도통 테스트를 하려고. 그죠? 근데 테스터기 리드는 기껏 해봤자 2m고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와이어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쭉 연결을 해서 도통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이런 거 갖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선이 두 가닥이다. 보통 이렇게 점검하시는 분은 저도 그렇지만 좀 그 한 와이어를 갖다가 전선을 갖다가 보통 한 10m 정도 전선을 갖다가 외줄 전선을 갖고 다닙니다. 자, 만약에 외줄 전선이 없다. 그럼 어떻게 체크합니까? 보통 커넥터를 보면 아까 이렇게 핀이 나오는 거 보셨겠지만 원형 커넥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핀 구멍이 있죠. 네, 반대쪽에도 뭐 순놈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핀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핀에서 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겠죠. 무식적으로 그리자면. 자, 이런 와이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측정 가능하죠.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합니까? 보통 커넥터에서 자, 색깔을 좀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그 와이어를 전선은 피복을 벗겼고 요 부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쪽을 연결을 해놓고 자, 이 부분에서 빨간색 프로브를 갖다가 이렇게 까만색 프로브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빨간색 프로브라고 하면 빨간색 프로브에서 전압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까만색 프로브로 들어가겠죠. 요것도 하나의 기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면 긴 케이블도 도통 테스트를 할 수 있죠. 별도의 그 스페어 케이블이 없다고 해도 자, 보통 이제 오래된 케이블 그리고 기름이 좀 많이 붙어있는 그 엔코더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모터 리저버 케이블이나 파워 케이블 이런 것들은 이런 케이블 트레이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혹은 수천 번씩 왕복 운동을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케이블이 오래 사용되다 보면 안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느 부분이 끊어졌는지를 갖다가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갖다가 연결을 해놓고 테스터기를 멀티미터를 확인하면서 이 트레이를 갖다가 좀 움직여 보는 거예요. 살살살 움직여 보죠. 그러면 이 만국부의 위치가 바뀌겠죠. 보통 이 만국부에서 그 소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선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멀티미터를 연결하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미르다 보면 갑자기 삑 소리가 끊기는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띠띠띠띠 거리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단선된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시그널 출력은 오케이. 즉, 로직적으로 여기서 출력이 나왔다는 얘기죠. 리미트 스위치 동작은 오케이. 그 다음에 밸브 램프 점등 상태도 오케이 이러네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밸브에 그 커넥터의 램프가 점등이 됐다는 얘기죠. 육안으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점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전압이 출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더블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재확인을 위해서 이 부분에 XT 1번 단자대의 전압을 측정했더니 마찬가지로 24V가 출력이 됐어요. 밸브까지는 전압이 지금 들어온 거죠. 이건 확실한 명제죠. 그런데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왜 에러는 왜 발생했을까요? 그거 먼저 한번 볼까요? 사실 지금 여기 이 리미트 스위치는 지금 이 리미트 스위치가 아닐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에러가 발생했다는 건 인풋에서 검출이 안 됐다는 의미죠. 인풋에서 검출이 안 됐다는 건 사실 이 유압 실린더가 동작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압 실린더가 밸브에서는 점등이 됐는데, 밸브 커넥터는 점등이 됐는데 밸브가 동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유압 실린더가 동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압 실린더가 동작을 못했고, 어떤 액추에이팅을 못했고, 그 액추에이팅을 감지하는 그 인풋 시그널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충족이 인풋 카드로 안 됐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타임아웃 에러라든지 뭔가 에러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상태예요. 여하튼 이 램프까지 전압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원인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솔레노이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사실 여기에 램프까지 들어왔으면 전압이 100% 들어왔다는 거죠. 예. 여기는 밸브밖에 없죠. 예. 이 밸브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밸브를 갖다가 쪼개보면 이 안에 전기로 움직이는 솔레노이드가 있죠. 그래서 솔레노이드를 좀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밸브가 이거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뭐 이 밸브가 의심스러운데, 예. 안에 스프를 실제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밸브를 까보기 전에 모르죠. 예. 그런데 코일이 솔레노이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일단 그 멀티미터 레인지 스위치를 갖다가 이번에는 저항 측정 모드로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프로브는 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접촉을 해주시고, 반대핀에 검정색 프로브를 갖다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데, 뭐 검정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게 있죠. 커넥터는 벗겨낸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미터에 지금 저항 측정할 때나 도통 테스트 할 때는 멀티미터 고유의 전압을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멀티미터의 고유 전압을 갖다가 보내고 전류 흐름을 만들어서 회수되는 전류 흐름 갖고 저항을 갖다가 체크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잴 때는 반드시 기계를 갖다가 기계 전원을 끄시고 측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전압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전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이 라인을 갖다가 끊고 혹은 커넥터를 갖다가 벗겨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갖다가 측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저항을 갖다가 측정을 합니다. 저항을 측정을 했더니 지금 결과적으로 15ohm이 나왔네요. 그죠? 예.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15ohm이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코일에 보면 24VDC에 1.25A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럼 V는 IR에서 저항이 대략 25ohm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이 지금 얼마 나와요? 15ohm이 나오죠? 예, 중간에서 코일이 타버렸다는 얘기죠. 25ohm짜리가 15ohm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예,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안에 스프를 갖다가 밀어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예. 안에 코일이 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열이 크게 발생을 하면 코일이 탈 수도 있어요. 종종 발생을 합니다. 급기야는 뭐 1ohm 혹은 5L이라고 표시되는 때도 나오죠. 이 대부분의 이 5L이라는 건 뭐냐? 대부분의 디지털 멀티미터는 0.1ohm까지 측정이 되는데 일부 디지털 멀티미터는 300mA, 300mA란다. ohm까지 측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런 보통 이제 플루크를 저는 이제 플루크를 사용하는데 플루크에서는 그러니까 회로가 개방될 때, 그러니까 무한 저항이 아주 무한될 때 5L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L이 무엇이냐? 그냥 회로가 개방됐다. 회로가 개방됐다. 여기가 끊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